중에 EPR 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문재인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게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꽁초예요. 근데 담배 꽁초가 왜 문제냐? EPR 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담배 꽁초에는 안에 셀룰로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은 흡연자들을 위에 가스들이 들어가지 않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 개피당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수구에 그냥 버렸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구를 막게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 꽁초 계속 버리니까 그래서 하수도를 막고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꽁초는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목소리를 내고 꽁초도 줍고 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브리타 필터 어택을 했는데요. 이 브리타 필터 어택이라고 하면 브리타는 이제 독일계 기업인데 실제로 그 휴대용 정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물 그냥 수돗물 마셔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정수기 써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수기는 빌려서 쓰기는 너무 비싸고 생수를 사자니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했을 때 뭘 쓰지? 라고 해서 중간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휴대용 정수 필터인데 이 필터가 실제로 복합 재질이에요. 재질이 되게 다양하게 쓰여지거든요. 뭐 활성탄, 이온수지, 뭐 촘촘한 망부터 시작해서 이게 겉에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비행 분석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성격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재활용이 됩니다.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 건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브리타 필터를 봤을 때 다양한 소재들이 쓰이는구나. 그럼 재활용이 안 되겠네가 되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이런 브리타 필터를 실제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브리타에서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업이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재활용품에 한번 버리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이 브리타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 시스템을 안 만들지? 하면서 기업에게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타를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 걷어내고 내용물 채워 넣으면서 재사용하는 그런 필터 해킹 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서명 운동을 받아내면서 실제로 100일이 안 되는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서명 운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브리타를 쓰고 있다. 근데 재활용이 잘 되게끔 목소리를 낸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브리타 코리아에서는 실제로 바꿔달라,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냈고, 그러면서 브리타 코리아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필터 회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용기 어택인데 용기들이 실제로 우리 막 선크림도 쓰고 그죠? 스킨로션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뭐 화장품이 실제로 샴푸, 린스, 컨디셔너 뭐 이런 바디워시 이런 것도 다 화장품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샴푸, 린스도 화장품이야? 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용기들이 우리는 그냥 다 쓰면 배출하시죠.
근데 이 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얼마나 될까를 봤을 때 대부분 90% 이상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심각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꼭 써야 되는 품목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들이 진짜로 예쁜 쓰레기만 될 뿐인 거죠. 재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될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재질이 다양하게 쓰여지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투과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페트여도 페트지라는 걸 쓰면서 첨가제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선별장에서도 이런 첨가제 들어가면 우리 재활용률 높이는 건 중요한데 재활용하는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해서 보통 그 소각과 폐기하는 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는데 화장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K-뷰티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운 등급을 받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K 산업이 정말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등급을 그 기재되는 거를 빼주세요라는 거를 협약하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부랑 같이 손잡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 어려움 등급별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활용 어려움이 되지? 어떻게 하면 재활용 우수가 되지? 그래서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실제로 엄청나게 용기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기업과 국가에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아래에 보시면 재활용 어려운 등급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표기되게끔 만드는 법안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시민들이 용기들을 모으고 모니터링 해보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표기되는 것조차 빠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용기들이 재활용 어렵구나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안 될 뻔했던 거죠. 목소리들이 안 들어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꿀 수 있을까? 기업과 국가를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계속 목소리를 낼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급식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팩들을 많이 쓰긴 하실 거예요. 음료수를 줄 때도 있고 우유를 줄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종이팩들이 재활용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그 소각을 빼버리면 한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15.8%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우리가 10개를 버리면 종이팩 10개를 버리면 그 우유팩 같은 거 보면 안에 액상을 담기 위해서 코팅되어 있잖아요. 그 코팅되어 있는 종이들을 실제로 종이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종이팩이 15.8%면 10개를 버리면 1개가 될까 말까 하다는 거거든요. 재활용이.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는 종이에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종이팩은 종이랑 따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분리수거를 해서 실제로 선별해내고 그거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아직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팩 같은 경우엔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갖다 주시거나 모았다가 아니면 저희 같은 작은 상점들도 모으고 있고요. 아니면 한살림 생협 이런 데서도 우유팩 일반 팩이라고 하죠. 그런 팩들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직접 갖다 주시면 조금 더 우리의 종이가 버려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 나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종이팩과 다릅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버리시면 재활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 재활용이 안 된대. 수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같이 수거해주고 같이 수거해주시고 같이 모아주시고 그걸 저희한테 내는 것만으로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병뚜껑들을 저희는 모은다고 했잖아요. 뭐 치약자개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보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병뚜껑들을 모으다 보니까 똑같은 병뚜껑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안에 고온 패킹이나 완충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소재가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면 파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할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물질로 되면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되구나. 근데 이러한 품목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런 이중으로 이런 패킹되어 있고 병뚜껑이 쓰여지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탄산 때문에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탄산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거 들으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느 것이 탄산이 더 잘 느껴지나요? 라고 했더니 단일 재질, 그러니까 이중으로 쓰여져 있는 것보다 단일로 그냥 일반 플라스틱 병뚜껑이 더 탄산이 많이 느껴지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기업에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나트랑이라는 사이다 업체에서 단일 병뚜껑으로 바뀌면서 쓰레기를 실제로 정말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생활 속에서 이거 재활용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쓰여 하는 것들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으쌰으쌰 목소리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사실 환경부에서 말하는 쓰레기에 대한 그런 정책은 분리배출이에요. 분리수거. 근데 이런 분리배출에 대해서 인천에서는 매립지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들, 서울에 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인천으로 넘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점차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광역시라고 해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잘 버리자. 그래서 버리스타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사실 이 버리스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배출하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홍소혜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예정인데요. 실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리배출만 잘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니게 된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쓰레기가 발생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숙제를 내드려요. 하루 반나절이어도 좋으니까 하루 동안에 쓰레기를 모아 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 집에 나온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한번 일기처럼 사진 찍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왜 발생했지? 내가 보니까 음료수 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버린 쓰레기가. 그러면 아, 내가 음료수를 정말 많이 먹는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줄여볼까? 라든지 아니면 보니까 아, 이 테이크아웃 잔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집 근처에 테이크아웃 잔을 쓰지 않는 공간 없을까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용기들을 가지고 가서 내 용기에 담아 먹는 것만으로도 이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가면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 나오는 아니면 나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 양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쓰레기가 우리 집에 발생을 하지? 라는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텝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로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모아봤어요. 저기 사진에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쓰레기 양인데요. 생각보다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먹는 것들을 줄일 수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쓰레기 발생하는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같이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분리배출이 답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아, 쓰레기가 너무나도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포화 상태구나. 넘쳐나는구나. 얘를 일일이 다 선별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계 중에 저는 5가지 단계보다 좀 더 나누었어요. 10단계. 10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건 5가지 단계이긴 합니다.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거절하고, 썩힌다. 썩힌다는 탭이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앞마당이 없으면 사실 퇴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친절하게 거절하는 거, 그리고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좀 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는 사실 필요한 만큼 가진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재사용하는 거는 용기들이 나오잖아요. 집에 이제 화장품 용기라든지, 뭐 샴푸 용기, 뭐 주방 세제 용기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용기들 있죠. 이런 용기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내용물만 충진해 가는 그런 가게를 이용해 본다든지 그리고 고쳐서 사용하는 거. 사용하기엔 좀 어려워. 그래서 분리배출 해야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하는 거는 사실 제일 밑단계입니다.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1위죠.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재활용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희 여태까지 말했잖아요. 해보면 재활용이 제일 밑단계구나. 썩히는 것도 안 되면 결국 재활용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재활용하는 게 먼저야 라고 생각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용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으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에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이팩은 종이랑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라든지 뭐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곳에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절하는 건 이제 유행에 따라서 사지 않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받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왔는데
사실 다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점에 갔을 때 물티슈를 주는 거예요. 안 쓰면 그냥 친절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안 써서 라고 거절하시면 그분들은 네 이러고 그냥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썩히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퇴비화하는 거, 썩히게 하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쓰레기 한 달 동안 모아봤는데 저 정도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건데요. 어렵죠. 네, 간식 10번 참고 한 번 사 먹기. 인데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번만 고민해보고 사자인데 10번이 난 너무 어려워요 하면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한 번씩 사 먹는 것으로 하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내 몸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옷 사는 것도 줄이는 거죠. 유행 따라서 나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고 난 뒤에 또 잠깐 지나잖아요. 참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유행이 바뀌어져서 또 다른 것들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을 마련해보자 라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나는 이런 색깔과 아니면 이런 옷들이 잘 어울리더라 라는 거. 요즘에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그걸 테스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 얼굴 색깔 아니면 내 몸 색깔에 맞춰서 나에게는 어떤 색깔이 어울리지 하는 테스트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옷 색깔 아니면 내가 입는 것들 아니면 내가 착용하는 것들에 나와 어울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런 옷들이 진짜 없는 건가 우리 집에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딱 3번만 만나고 구매를 하는 걸로 저는 소비에 대한 기준이 생겼어요. 3번만 만나자라는 게 뭐냐면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언제 샀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런 옷들이 점점 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만나자라는 건 한 번 정말 갖고 싶어. 근데 참고 다음번에 오자.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갔어요. 근데 또 발표요.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리고 또 참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 진짜 이건 사야겠다. 너무 아른거려서 나는 꼭 사야겠다라는 것들 정말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가격이 현명한가를 따져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소비에 대해서 구매할 때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소비를 하면 나의 용돈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